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태영호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태영호 씨는 이번 4.15 총선에서 서울 강남갑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당선인 신분인데 편의상 직책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태영호 씨는 탈북민 최초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정말 이게 가치 판단을 떠나서 정말 의미 있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에 탈북민 수가 3만 5천 명이 안 됩니다. 그 3만 5천 명이 안 되는 아주 국내에서 그 소수자의 소수자 중에서도 소수자에 불과한 그 탈북민 3만 5천 명 중에서 최초로 지역구 국회의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 당선자들을 보면은 이거는 여야 가릴 것 없이 그 당선자 중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당선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태영호 씨가 당선되고 나서 온라인상에서는 이 태영호 씨와 그를 선택한 강남 주민들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이런 분위기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 너네들은 북한 사람을 뽑았으니까 너네 지명은 이제 역삼역이 아니라 력삼역, 그 다음에 삼성 레미안이 아니라 네레미안, 이 편한 세상이 아니라 인민이 편한 세상, 이런 식으로 지명이나 건물 명칭을 바꿔가지고 조롱을 하고, 그 다음에 16일은 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남 주민들이 그 태영호를 선택했으니까 강남구 재건축 지역의 세터민, 그러니까 북한 이탈 주민을 말하는 겁니다. 아파트 의무 비율을 법제화해달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해당 청원에서는 냉전 시대의 수구적 이데올로기의 장벽을 넘어 태국민 씨를 선택해준 강남 구민들의 높은 정치 의식과 시대 정신의 경의를 표한다. 여러분, 이게 솔직히 경의를 실제로 표하는 그런 문장입니까? 이 맥락을 봤을 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만, 그러면서 강남구 전 지역에서 진행되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의무적으로 세터민 아파트를 넣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강남 구민들의 높은 정치 의식을 고려하면 분명히 반대는 적을 것이라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주장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강남 주민들 너네 북한 사람 좋아하니까 북한 사람 뽑았으니까 너네 북한 사람 그거 다 받아들여라 이런 주장 아닙니까? 상당히 비현실적인 주장, 그리고 정말 얼토당토하는 이런 주장이 공공연하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고 요거에 동의한다는 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이게 우스운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외교부 당국자, 그러니까 공무원입니다. 이 외교부 당국자가 기자간담회 공공연히 공개된 장소에서 태영호 씨 당선과 관련해서 오빤 강남 스탈린 같은 말이 생겨났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롱하는 듯한 이런 발언들을 서슴지 않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를 외치는 자들, 민주화를 요구하던 자들, 그렇게 목놓아 민주주의를 외치고 무슨 밤새도록 민주주의를 썼다는 그런 사람들이 정작 정권을 잡고 나니까 이 사회가 이 소수자를 혐오하고 차별하고 반민주적인 이런 발언들을 공공연하게 하는 세상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네? 공무원들까지 지금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상황은 어느 정도 또 예상이 됐지 않습니까? 태영호 씨가 전략공천을 받고 나서 북한이 얼마나 극력 반발했습니까? 북한이 2월 26일 태영호 씨 전략공천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외 선전 매체 메아리를 통해 가지고 태영호는 우리 공화국에서 국가 자금 횡령죄, 미성년 강간죄와 같은 온갖 더러운 범죄를 저지르고 법의 준엄한 심판을 피해 도망친 천하의 속물, 도저히 인간 부류에 넣을 수 없는 쓰레기, 이렇게 욕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전략공천한 미래통합당에 대해서는 추물들을 국회의원으로 내세워 동족 대결에 써먹으려고 날뛰는 황교안 패당의 망동은 보수 세력이야말로 하루빨리 매장해버려야 할 민족의 악성 종양이라는 것을 더욱더 각인시켜주고 있다. 이렇게 또 저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태영호 씨 전략공천 받고 나서 그 다음에 3월 3일에 예비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관련 기사가 이제 쏟아졌지 않습니까? 제가 그날 밤에 태영호 씨와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러 가면서 이 기사들을 봤습니다. 댓글을 봤더니 가관이었습니다. 뭐냐면 원조 빨갱이를 어떻게 강남에 공천하느냐, 원조 빨갱이가 시장 경제를 얘기한다, 원조 빨갱이가 자유민주주의 경제를 얘기한다,
어떻게 반공을 외치는 정당에서 공산주의자를 갖다 공천할 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댓글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날 당일 밤에 태영호 씨한테 물어봤더니 태영호 씨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익히 예상했던 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막상 이제 이게 선거 전에 돌입을 하다 보니까 태영호 씨도 이제 이게 신경이 쓰였던 모양입니다. 제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저는 이제 3월 3일부터 4월 15일까지 태영호 씨의 선거 운동 과정을 제가 밀착 취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영호 씨 선거 운동 과정에서 어떤 점들이 태영호 씨가 고민하던 부분들이었고 태영호 씨는 거기에 대해서 태영호 씨 혹은 태영호 선거사무소 태영호 캠프는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대응을 했고 이런 과정들을 제가 캠프 관계자보다는 아니겠지만 그에 버금가는 정도로 제가 관찰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얘기로 돌아가자면 막상 선거전에 들어가다 보니까 태영호 씨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런 네거티브가 상당히 이제 우려됐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자칭 촛불 시민단체라고 하는 단체에서는 또 그 선거 운동이 시작되자 태영호 씨를 갖다가 미성년자 강간죄로 해가지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북한이 주장했던 그 내용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태영호 씨에 대해서 어떤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선거 기간에 확산되는 그런 어떤 단초를 갖다가 그런 의도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 단체의 명칭은 생각이 안 나지만은 태영호 씨 선거사무소 앞에 와가지고 태영호 씨를 비난하는 그런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도발인데 태영호 씨 선거사무소에 전혀 이런 정치권에 몸담은 적이 없던 탈북민 2명이 있었습니다. 이 2명이 거기에 대응을 한 겁니다. 이런 시위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어떤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일종의 의도적으로 도발을 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말려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막 이 사람들한테 이제 이게 좀 험한 말을 하고 이게 언쟁을 했는데 태영호 씨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자 걱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또 이 와중에 변희재 씨가 지금 어떤 지분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운영에 관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대표 고문이란 직책으로 칼럼 쓰고 이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미디어 워치가 태영호 씨의 정체성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해가지고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 내용인 즉슨 뭐냐면 태영호 씨가 2018년에 쓴 3층 서기실의 암호란 책에서 1996년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에 대해서 기술을 하면서 북한군의 정신력을 높이 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한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이 쏟아지면서 한마디로 북한과 국내 좌파 세력과 국내 우파 세력 일각에서도 태영호 씨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을 하고 태영호는 인간 말종이다 이런 걸 북한의 주장에 또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태영호 씨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대응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주장을 갖다 그대로 또 받아들여가지고 김성곤, 그러니까 강남갑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성곤 후보가 이런 주장들을 그대로 인용해서 태영호 씨를 갖다가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태영호 씨는 그 공격에 대한 반박으로서 최소한의 대응만 하겠다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그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천안함 격침 이거에 대해서 이번 선거 기간에 별다르게 이렇게 여야 후보들이 얘기한 게 별로 없을 겁니다. 없을 텐데 이 태영호 씨는 강남갑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이 천안함 격침 북한 도발 이걸 갖다 언급을 했습니다. 언급을 하면서 경쟁자였던 김성곤 후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김성곤 후보가 2014년 10월 김성곤 후보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있을 당시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안함 폭침에 대해
우리는 북한이 유죄라고 생각하지만 국제사회도 판단이 엇갈리는 만큼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태영호 씨는 이걸 언급하면서 천안함 격침 이거에 대해서 입장이 뭐냐 명확하게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성곤 후보는 또 2014년 당시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취지로 다시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총선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천안함 격침 도발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몰라서 진짜 묻는 겁니다. 한번 알고 있다면 댓글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영호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종환 씨 미사일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우택 미래통합당 후보가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이명박 정부 때는 북한이 미사일을 12번 쐈고 박근혜 정부 때는 5번 쐈다. 그런데 그렇게 평화를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북한이 미사일을 38번이나 쐈다. 평화의 물꼬를 튼 게 아니라 미사일의 물꼬를 튼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종환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것은 한미 군사 합동 훈련과 F-35 전투기의 청주 비행장 반입에 대한 반발이라면서 38발을 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더 많이 쏜다. 여기까지만 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종환 씨 주장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반박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발언이 얼마나 허점이 많은 것인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테니까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도종환 씨는 우리 군 훈련 실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우리 군이 미사일을 몇 발이나 쐈는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국방부로부터 보고받았습니까? 합참으로부터 보고받았습니까? 도대체 도종환 씨가 무슨 권한으로 어떤 자리에 있었길래 우리 군의 훈련 실태를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겁니까? 모르면서 안다고 거짓말을 한 겁니까? 만약에 진짜 우리 군의 미사일 발사 훈련 실태를 알고 있다면 이건 또 다른 의미에서 엄청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한번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태영호 씨는 아주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 말이 되느냐? 북한의 이런 어떤 공격용 미사일 발사 훈련과 우리의 자위적인 방어적 미사일 훈련이 같다고 동등하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취지로 반박 성명문을 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미래통합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중앙당 선대위 차원에서 반박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만 이번 총선에 나온 여당, 야당, 국회의원 후보자들 중에서 누가 이 도종환 씨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했던 적이 있습니까?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 개표 결과가 이제 당선, 낙선 여부가 확정됐을 때 후보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면 또 여러분들이 태영호 씨가 정말 간첩인지 아닌지 아마 짐작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태영호 씨는 16일 새벽 자신의 당선이 확정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선 소감으로. 자기는 귀순 이후 자기를 품어준 이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다짐을 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목숨을 바쳐서 이 조국을 위해서 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선택해준 강남 주민과 자기를 지지해준 대한민국 국민들, 자기를 품어준 대한민국을 향해서 큰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이번 총선에 나온 여야 후보자들 중에 이렇게 애국가를 부르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우겠다 이렇게 선언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감정에 푹 받쳐서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 역시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태영호 씨는 4월 17일 오전 9시 15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았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냐면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태영호 씨는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에게 참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명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민국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바치리.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언급했던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태용호 씨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의견, 부정적인 비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분명히 들으셨고, 제가 지금 전달해준 태용호 씨의 고민, 태용호 씨의 어떤 그 북한을 옹호하는 듯한 세력들에 대한 반박, 그 다음에 태용호 씨의 다짐, 이런 것들을 다 들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태용호 씨는 간첩입니까? 아닙니까? 태용호 씨는 전향하지 않은 공산주의자입니까? 아닙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태용호는 빨갱이입니까? 아닙니까? 태용호 씨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뭐 일부 이런 어떤 대북 정책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만, 태용호 씨는 그 과정에서 이것만큼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독재 정권을 어떻게든 무너뜨려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대북 정책의 목표다. 김정은을 무너뜨리고 나서 우리와 교류할 수 있는 북한의 합리적인 세력들을 갖다가 세운 다음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류, 협력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미래통합당이 주장했던, 자유한국당이 주장했던 그런 대북 정책보다는 조금 더 고차원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 수단들을 얘기했었는데, 뭐 시간 관계상 그건 이제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됐을 때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 김정은 독재 정권을 붕괴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태용호는 간첩인가? 이렇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다짐하는 태용호는 빨갱이인가? 정말 그런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